안녕하세요. 블랙도도TV 신밧드입니다. 오늘은 복장에서 알 수 있듯이 야외에 나왔습니다. 신밧드의 취미 중 하나가 낚시인데요. 낚시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인 중 한 분이 낚시용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돼서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유황탈 피싱의 불꽃캐스팅입니다. 사업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유황탈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네이버 스토어에 원투 낚시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형님, 시청자분들은 원투 낚시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원투 낚시는 숫자 원투가 아니라 원거리 투척 낚시를 줄여서 원투 낚시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캐스팅 원투라고 합니다. 원투 낚시에 대해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좀 얘기 나누시죠. 지금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 시제품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이제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점인가요? 처음에 이제 제품 만들고 개발하고 이제 할 때는 참 좋은데,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할 때 판매처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조금 더 저한테 좀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죠? 좀 막연하시죠, 형님.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 현재 테스트를 마친 제품이 동일한 제품들이 분명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유사한 제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일한 분명히 이제 제품군들이 있으면은 경쟁 제품들의 그런 판매 단가가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알아봤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로 치면은 완전 초보.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해야 될지 그게 좀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경쟁 제품에 대한 가격 조사를, 판매 단가 조사를 하고, 평균적으로 예를 들자 그러면 판매되는 경쟁 제품들이 한 10,000원 정도의 판매가 된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판매를 해야 되는 판매 단가의 그런 이제 가격 경쟁력에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상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가격 경쟁력에서 좀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가격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경쟁 제품의 가격이 일단은 첫 번째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원에 조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고민해야 될 거는 뭘까요? 생산? 정답이에요. 맞아요. 이 생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하면 가장 좀 먼저 떠오르는 게 생산 원가예요. 생산 원가가 높으면 당연히 판매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생산 원가가 예를 들어서 6,000원이다. 그럼 내가 가져가는 돈은 4,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4,000원 중에서도 분명히 마케팅비, 홍보비,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가 흔해지는 것들은 없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원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산 원가에 대한 것들을 낮추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차차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현재 제품 생산에 대한 것들은 좀 어떻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3D 프린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판매차가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현재는 지금 3D 프린터로 해서 물건을 지금 이제 찍어서 만들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 원가가 당연히 소량으로 생산하면 생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또
처음부터 이거를 많이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소량으로만 해서 해야 될지, 소량으로 하게 되면 단가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도 많이 고민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드리자면 단계를 나눠서 이 생산 방식에 대한 것들 고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판로가 개척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단계로는 소량으로 생산을 하되 생산 코스트는 높지만 소량으로 생산하는 바운더리 내에서 판매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수집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는 하루 몇 개가 판매되는지, 또 일주일은 또 몇 개가 판매되는지, 한 달은 몇 개가 판매되는지,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의 판매 데이터를 좀 축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소량 생산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 방식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2단계의 이 생산 방식에서도 조금 탈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마진 구조를 좀 더 좁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2단계를 벗어난 3단계 때는 2단계 때 예를 들어서 목표를 내가 10,000개를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생산 방식을 취하는 걸로 목표를 잡겠다. 그러면 10,000개 판매가 되는 시점 이후에는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제조 원가가 코스트가 많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중국 공장도 이미 코스트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안으로 지금 이제 삼고 있는 곳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 이 생산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구조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생산에 대한 것들이 좀 고민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 다음번으로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은 좀 뭔가요? 이제 판로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판로니까. 판로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지금 인스타하고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락 온 곳에서는 지금 몇 군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만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낚시 가게라든가 오프라인 매장. 네. 그럼 이미 되게 잘하고 계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쇼핑몰 하나만 판매를 하고 있는 구조라 그러면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수익 모델이 단일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에도 일부지만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가지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여기서 핵심적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SNS를 통해 이 용왕딸이라는 거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거기서 또 불꽃 캐스팅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또 꾸준히 올리고 계시다고 또 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서 요즘에는 뭐 인플루엔서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유명 유튜버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마케팅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주요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낚시거든요. 왜냐면 낚시는 여러 가지 채비 운영법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용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용품이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고 후기에 따라 제품을 구매를 하고 또 많이 쓰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니까, 중요한 건 형님께서 판매하고 있는 낚시용품 사용해서 조가를 올리는 영상이라든가 또는 사용하는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가지고 올린 영상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팬덤을 형성을 해서 구매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SNS를 통해 연락이 와가지고 납품하는 구조까지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요런 거를 통해 이제 부연적으로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어차피 매번 또 영상을 찍는 장소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로 영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맞춰가 지역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같이 하고 영상도 촬영해 돌아오는 구조가 된다. 아무래도 소규모 인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판로들도 개척이 되고 판매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 제품보다 이제 고기를 작은 조각만 올리고 제품은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용왕딸이라는 세계 내에 이 불꽃 캐스팅이라는 주인공을 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낚시 용품들을 구매를 하고 또 직접 이제 오도까지 주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중요한 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앞으로의 팔로 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단계를 이미 지나셨잖아요. 이 제품을 양산화해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이때 고민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생산 원가하고 판매 단가를 책정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마진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한 이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쟁 제품에 대한 단가 조사를 해서 그 금액 범주 안에 들어가게끔 내 제품 판매 단가를 책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산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당연히 생산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마진에 주력하기보다는 판매에 주력을 해서 판매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이후에 판매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 생산 방식을 달리해서 제품의 생산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는 거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판로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판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개척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중심으로 갖고 있는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는 항상 다니시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사용 영상이라든가 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SNS를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민이 해결되셨을까요? 너무 제가 막 얘기를 했나요?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 사업이 처음이신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잡아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좀 안심이 되고 차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좀 주셔가지고 뭐 상담을 요청을 하시거나 의논을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발부터 나서가지고 제가 상담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 이제 영상도 좀 찍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출연을 좀 지금까지 저희 지인 형님 분이신데 낚시용품 판매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셔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신년이라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사업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해외 진출하고 계시거나 또 영업 계획을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댓글을 통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언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얼마만큼 낚시용품 사업이 이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리뷰식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고 그때 맞닥뜨리는 고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고 또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도더 TV 신바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